안녕하세요. 예비역 육군 준위 헬기 조종사 휴이입니다. 어, 제가 준위 후보생으로 입대를 해서 육군 3사관학교와 육군 항공학교에서 약 9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수료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임관을 한 지는 이제 만 27년을 지나서 곧 만 28년을 이제 채우게 되고 전역한 지는 이제 만 18년째를 곧 채우게 되는 시점입니다. 비록 제대를 해서 예비역 신분이지만 여전히 예비역 준위 계급장이 살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예비역 간부들은 그 자기가 최종 전역할 때 달았던 그 계급장의 그 계급의 정년이 있어요. 그 계급 정년에 해당되는 나이까지는 예비역 신분이 유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빈방위가 되는 거죠. 이제 장군은 달라요. 장군으로 예편하신 분들은 어, 영원한 장군입니다. 민방위 하려면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예비역 준위 계급장은 붙어 있는 거죠. 준위는 달아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는 예비역 준위 뭐 그 계급장이 좀 붙어 있다 해서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더 자랑스럽고 떳떳합니다. 헬기 조종사 휴일을 기억해 주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종사를 꿈꾸는 이제 청소년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이제 여러 이제 조언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미 제가 다음넷에 보면 그 카페가 있습니다. 음, 여기 다음넷 그 들어가시면 카페에서 헬기 조종사 휴이라고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주소창에서 직접 여기 카페.다음.net 그리고 슬래시 하고 HUEY 609 이제 입력하시면 바로 이제 제 카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회원 수가 지금 5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거의 1000명은 확실히 넘었고 2000명이 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주기적으로 제가 많이 이제 숙청을 했죠. 좀 나쁜 말로 숙청이고 당시에 보면은 카페에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또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 쳐낸다고 가지쳐낸다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가입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방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제 뜻있는 이제 회원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과 여기 보면 이제 메인의 일문일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게시판에서 이분들과 이제 좋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통해서 어, 항공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여러 이제 후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종사로 진출한 이제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운영을 뭐 유야무야 이제 중단하게 돼서 지금은 거의 귀신 나오는 흉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헬기 조종사 휴일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 이 다음넷 카페에서 어, 이거를 운영했던 그 당시였을 걸로 기억해요. 그때 네이버가 블로그 서비스를 처음 막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헬기 조종사 휴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과 카페를 운영하는 거에서 그 개념에 상당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선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런 쪽으로 쓸데없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네이버 블로그도 이제 방치를 하는 상태가 이제 되었다가 그때까지 참 그 소중한 자료들을 다 그냥 지워버리고
초기화를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놓고 최근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글을 올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한 200건이 이제 올려진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생각이 나신 분들이 다시 오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또 간간히 페이스북 쪽에서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여러 이웃 분들 중에서 이제 푸른 부자님이 계셔요. 이분도 지금 항공업계의 전문가로 종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청소년들 위해 가지고 또 조종사 꿈꾸는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헬기 조종사 휴위라는 걸 이제 다 접어버리고 지난날의 어떤 제 경험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나 봐요. 그게 다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 부자님 음,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이때 이 다음넷 카페 여기에 일문일답을 이 코너를 이제 운영을 했던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인쇄를 했어요. A4에다가 다 인쇄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 카페에서 가장 빛이 났던 그 게시판이었죠. 이거 모두 인쇄를 해서 이제 책으로 제본을 떴어요. 그게 아까 이 모습이죠. 이렇게 책으로 지금 제본을 한 겁니다. 이거 이때가 지금 2005년도입니다. 2005년 5월 23일인데 이날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논문 인쇄를 해주는 이제 그 복사 인쇄 이제 해주시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뭐참 너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 책을 보더니 이거 이제 인쇄를 해서 가져갔는데 바로 현장에서 이제 제본을 해주시면서 그냥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저한테는 그 유일한 한 권의 이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뭐 서점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책이 이제 생겼어요. 엄청 두껍죠, 지금. 500장이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무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책 출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끈기가 있게 뭘 하나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이제 책장을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이 넘겨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참 정확하죠. 이렇게 그 인쇄를 이제 오른쪽 한 면만 이렇게 단면 인쇄로만 했어요. 양면으로 했으면 한 250에서 300장 정도 나왔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니까 여기에 당시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쓴 글, 그리고 또 이렇게 요건 처음 이제 글을 올려주신 김문섭 회원님입니다. 이런 이제 글들이 쭉 이어져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엄청난 시간들. 답변 하나 쓰는데 보통 뭐 2시간, 3시간, 긴 거는 3시간 정도도 걸렸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제 글을 달아드렸으니까. 그 정말 많은 시간들이 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좋겠다. 예, 푸른 부자님 이제 조언대로 어, 새로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뭐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다행히 이게 있으니까 없으면 뭐 다 새로 또 쥐어 짜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게 있어서 이 책 내용 그리고 제가 비행 교육 받을 때 썼던 이제 비행 일지가 있어요. 비행 일지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제가 군 생활하면서 조종사 생활하면서 사진은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뭐 10장이 채 안 돼요. 뭘 하고 다녔는지. 그 숱한 임무 수행하면서 사진 한번 제대로 못 찍고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시는 참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얼마 남지 않고 그나마 이제 남은 게 이제 비행 일지 또 항공학교 또 삼사관학교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 이제 고급반 과정 그러니까 대위로 말하면 고군반에 해당되는 그 고군반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제 남겼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노트들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군사 보안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다 빼고 할 생각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참 많이 놀라고 있어요, 제가. 저도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수준은 한다고 생각해요. 뭐 완전 꼴통도 아니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것하고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이게 영상을 잘 만들어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과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건 이거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송 기술 능력, 편집 능력, 그러니까 그런 거 영상 편집 능력은 이건 따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만드는 것도 너무나 조악하고 또 말하는 내용과 이 영상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매칭시키고 하는 것들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쪽으로만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어떤 영상의 품질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라디오 한 편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영상은 지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 편집을 뭐 배우고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해낼지는 그 정도 시간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어, 그 글을 더 쓰고 편집하고 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참 그 대단하신 분들 뭐 많은데 참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실력 이런 것들은 뭐 10년간의 뭐 헬기 조종사 경력이라고 해봐야 이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별들 중에 뭐 하나일 뿐이죠. 뭐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항공 분야에서 성장할 후배들을 위해서는 뭐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 생각 가졌고 또 푸른 부자님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또 하나씩 이제 풀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항공 분야라는 게 조종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공 분야가 진짜 발전하려고 하면 여러 그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고 전문 경영인 자격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화하고 묶어내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셔야 되고 또 엔지니어 쪽에 있으면은 또 그 엔지니어 분야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조종사가 하나의 꽃처럼 피어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조종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저의 어떤 조종사
그 초년병 시절에는 너무나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보니까 제가 조종사 생활을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시민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는 참 이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손들 이런 분들의 이제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종사로서 무사고로 어, 이렇게 무탈하게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에 그 맨 첫 장에 있었던 내용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윤문섭 우리 회원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처음 남겨주신 글인데 그 글을 읽고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내용이에요. 2005년도 4월 13일 날 제가 쓴 겁니다. 그때 새벽 2시에 썼네요. 당시에 18분 조회했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자, 비행은 인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일부가 나오고 나머지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분량 되는데 제가 그냥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라디오를 듣는 편안하게 라디오 듣는다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나는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 도서관도 뒤지고 서점도 뒤졌다. 이잡듯이 뒤졌다. 이름이 알려진 조종사의 자서전 한 권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0여 년 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우리의 모습이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기관학과는 우리들 세계에 많이 알려졌었지만 조종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던 시절이었다. 한국항공대학, 여기가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어, 재학 중 그리고 고3 때 그때는 항공대학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항공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죠. 한국항공대학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던 80년대 후반이었다. 해양대는 국립이고 항공대는 사립이었다. 월간항공 잡지도 89년 5월인가 아마 그때 첫 호가 나왔다. 제가 이 월간항공 잡지를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사서 거의 뭐 수집을 했습니다. 이때 그 편집장이셨고 그 발행을 하신 분이 노승영 사장님이세요. 어, 이제 제가 조종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노승영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뭐 조종사 분야에서는 원로에 해당되시고 어, 노승영 사장님은 이제 해병대 조종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조종사 수급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여기저기서 떠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또한 89년에는 대한항공 비행훈련은 일기생들이 입교를 했다. 이때 비행훈련은 일기생들이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당시 서울대학교하고 비교하면 지금 서울대학교는 빛이 많이 바래진 거죠. 그래서 그 대한항공 당시 1기, 2기생 아마 초기 한 3, 4기까지인가는 그 실력들이 참 대단한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선배들 중에 저하고 이제 가까운 기수 예, 한 1, 2년 차이 나는 그 선배님 중에 한 분도 당시 인하대학교를 아마 졸업하신 걸 하고 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배님은 육군항공에서 만 5년 당시에는 준이로 조종사가 되면은 의무 복무는 만 5년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만 5년 차 복무를 하고 바로 전역 원서를 내고 대한항공 비행 훈련은 바로 이 기수로 들어가셨어요. 이때 그 1기, 2기가 아니고 그 선배님이 한 6기 그 이후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이제 되신 거죠. 자, 어쨌든 또 옆으로 조금 샜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는 2년제 국립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행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아마 당시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 신문기사 내용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깨먹어가면서 책상에 처박혀 앉아 골머리를 싸매었겠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별거 아닌 조종사 양성에 대해 마치 고관대작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 양 관련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뻣뻣한 목이 굽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정말 이상한 기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0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조종사의 기량과 우수성으로 따지면 우주비행사가 최고, 그 다음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기타 항공기 조종사 순이다. 그러나 이 순서가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계기비행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NDB나 VOR 홀딩, 접근 시 꼴통인지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홀딩 패턴은 운동장 트랙과 같이 잘 그려야 하는데 바람 좀 불고 그러면 대부분 땅콩이나 고구마를 그린다. 시뮬레이터 훈련을 하면 자신이 어떤 항적을 그렸는지 다 볼 수 있다. 하여간 남자들이란 IFR 게임 박스에서는 여기서 게임 박스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제가 좀 재미있게 쓴다고 한 표현입니다. 게임 박스에서는 땅콩을 그리면서 교관 조종사님으로부터 신나게 혼나고 엄청난 양의 숙제를 해올 것을 요구받고서도 그날 일과가 끝나고 학교 주변에 여기서 학교는 항공학교입니다. 육군 항공학교. 그리고 교육대가 있었어요. 계기비행 교육대. 그 주변에 호프집에 나가면 괜히 잘난 척한다. 크크 하고 괄호 열고 이제 바보 이렇게 썼는데 이거 누구 얘기겠어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꼴통.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머리 좋고 나쁨 글쎄요. 계기비행. 계기비행이 머리 좋아야죠. 하늘에 계기비행 훈련할 때 조종관 잡고 올라가면은 뭐 IQ가 보통 30 떨어집니다. 지상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관 잡고 계기비행 훈련 상황으로 딱 돌입을 하면 그 순간 바로 원숭이 대가리로 변해요. 자, 그래서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나 보다. 사람은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산다. 지난날 11년간의 조종사 생활에서 여기서 11년간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입대하는 날짜 기준에서 11년 차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교들은 임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9개월 조금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 기간이 그러니까 국방부식에는 돌아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제로인 시간이죠. 그래서 임관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니까 3개월이 그러니까 만 10년이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이 빠져서 참 안타깝게 그래서 제대군인 센터에서 제가 만 10년 장기 복무, 그러니까 중기 복무 그러니까 3개월이 빠져서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좀 아깝긴 한데 근데 아까운 것보다는 아니 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 시간부터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법이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 어쨌든 자 계속 읽어 드릴게요. 지난날 11년간의 조종사 생활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역시 인생이라는 과정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라는 것을 느낀다. 왜 이야기가 이리로 샌 거지? 지금 조종관에서 손을 놓은 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비행기에서 떠난 것은 아니다. 나는 영원히 비행기와 함께 한다. 그것은 내 삶 자체이고 내 삶 속의 한 부분이다. 인문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자동차 홍수 시대, 휴대폰 홍수 시대, 컴퓨터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앞으로 50년, 이때 50년이니까 2000, 이때가 2005년이었죠. 그러니까 2055년이 되겠네요.
2055년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앞으로 35년 후가 남았네요, 이제. 자, 1가구 1비행기까지는 안 가도 10가구에 3비행기 정도는 될 것이다. 확실하다. 비행은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 못한다고?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럼 거짓말이라고 믿어도 좋다. 하지만 진짜 같다면 휴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면 정말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쓴 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문섭 이제 회원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니고 일문일답 게시판에 제가 회원님들이 뭐 질문할 내용이라든지 뭐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허용을 해둔 상태였죠. 그래서 이 회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써주신 거예요. 뭐 질문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 그때 이제 첫 반응으로 이제 10일 지난 때였죠. 제가 아까 글을 쓴 거는 4월 13일이었는데 4월 23일에 김문섭 회원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그 조종사 직업에 임하시면서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내용은 다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분께서 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 이제 그 시점인데 또 직장을 이제 다니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육군 항공으로 이제 조종사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사 직업에 대해서 참 궁금하셨나 봐요. 이제 거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 2시간 정도인가 글을 써서 보니까 제 글을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조금 넘게 글을 썼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근데 여기 이거 읽어드리려고 하니 지금 3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다음 시간에 여기 김문섭 회원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다른 거를 쭉 읽어드릴게요. 어, 이거 뭐 이 책에 있는 내용 다 하려고 하면은 뭐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뭐 첫 타임 끊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라디오 한 편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부족하고 뭐 영상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찾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어, 말 그대로 그냥 제가 경험한 거는 육군 항공 준이로서 또 저는 어, 부사관 생활이나 병 생활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준이로 입대를 해서 준이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 경험 속에서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좀 발전적인 의견이라든지 있으면 뭐,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면은 그때그때 보고 생각을 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말인데 9월이 벌써 이제 중순입니다. 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느끼면 항상 9월이 첫 시작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9월이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해 한 해의 마무리이긴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공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 9월을 잘 잡으시고 특히 요즘 어, 날씨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간 아껴가지고 어,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유튜브도 다 꺼버리고 노트북 뭐 휴대폰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집중되는 거니까 큰 시험이라든지 또 뭐 여기 조종준사관도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이런 거 준비하시면 꼭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공부에 대한 것도 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많은 후배들이 또 항공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큰 꿈 꾸시고 그 꿈을 키우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